이게 헬멧에 비해 머리가 큰 탓도 있지만 제대로 된 착장샷입니다. 반갑습니다. 어퍼컬처 브리미입니다. 오늘은 영화 수준의 퀄리티와 팬들을 만족시키는 스토리로 영화판의 실패를 만회, 스타워즈를 되살렸다고 평가받는 만달로리안의 헬멧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더 만달로리안의 시대적 배경은 제다이의 귀환 5년 후입니다. 어딘가에서 한 솔로와 루크 스카이워커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국은 와해됐지만 그 잔당들은 아직도 우주 곳곳에 흩어져 있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신공화국은 아직 우주의 질서로 불리기엔 힘이 부족하며 외곽 은하에서는 온갖 범죄 집단과 현상금 사냥꾼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만달로리안은 은하계에서 유명한 전투 종족으로 거의가 용병이나 현상금 사냥꾼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만달로리안은 카우보이 비밥 혹은 예전에 소개시켜드린 우주의적 코브라와 비슷한 감성의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가진 베테랑 현상금 사냥꾼이 담담히 우주를 누비며 동료를 늘리지만 결국 외로운 늑대의 이야기, 우주의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어서인지 잔잔하고 아기자기한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만달로리안 하면 아머, 특히 이 특유의 헬멧이 아이덴티티를 할 수 있는데 요 헬멧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스파르탄 아니냐고요? 얼추 맞습니다. 전투에 올인한 집단이란 설정 역시 비슷하네요. This is Sparta! 먼저 이렇게 생긴 헬멧은 코린티안 헬멧, 코린토스식 투구라 부르는데 국내에도 한 점 있습니다. 서구 인물로는 최초의 우리나라 보물이라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인에 비해 머리가 커서 혹은 저 헬멧의 주인공이 머리가 작아서 저런 사진이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코린티안 헬멧은 저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끝까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최초의 형태는 머리 부분에서 목까지 직선으로 내려오게 만들어졌는데 만달로리안뿐 아니라 매그니토의 헬멧 역시 영향받은 게 확실해 보이죠. 특히 텔레파시 능력을 차단할 수 있다는 설정을 보면 100%입니다. 코린티안 헬멧의 최대 특징이 잘 안 들린다는 점이거든요. 어쨌든 극초기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형태로 머리 아래에서 잘록하게 들어갔다가 목 부분에서 나팔처럼 퍼지게 제작되었습니다. 먼저 코린토스는 현재도 존재하는 고대 그리스 도시입니다. 아테네 남서쪽으로 78km, 스파르타가 자리 잡고 있는 펠레폰네소스 반도의 관문으로 코린트, 올림피아 등 고대 문명, 그리스 문화의 고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신전 중 가장 오래된 아폴론 신전이 이곳에 있죠. 지도를 보면 두 개의 바다 사이에 있어 교역에 유리하고 스파르타 입장에서는 적을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요지입니다. 스파르타는 이들의 해군력 때문에 코린토스가 라이벌인 아테네와 더 친하게 지내지는 않을까 항상 걱정했다고 합니다. 코린티안 헬멧은 그리스식 투구하면 바로 떠오르는 디자인일 뿐 아니라 냉병기 역사를 통틀어 최고의 히트작 중 하나입니다. BC 8세기에 처음 등장해 BC 5세기까지 전 그리스뿐 아니라 흑해 주변, 일리리아 북부, 스페인 남부까지 그리스와 교역을 했던 지역이라면 어디서나 발견될 정도로 많이 카피된 인기 아이템입니다. 인기의 이유는 당연 본래 목적에 맞는 최강의 방어력이죠. 머리 전체를 덮는 이 둥근 형태를 접합 부분 없이 한 장의 얇은 청동판으로 가공해 제작했기에 타격을 효율적으로 분산,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자료에 따라 원피스가 아니라 투피스를 용접해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개체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단순한 구조일수록 잘 안 망가지고 내구력이 강하죠. 초기에서 시간이 좀 지나면 칙가드 부분이 길어져 목까지 방어가 가능했는데 덕분에 머리 위에 모자처럼 걸치는데 폼이 더 나게 되었습니다. 챙이 길어졌죠. 네, 지중해 날씨도 그렇고 방어가 우수한 만큼 더워서 평소엔 이마 위에 걸쳤다고 합니다. 그 밖에 귀를 완전히 막아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단점도 있었는데 암호의 경량화 및 전술의 다변화로 트럼펫 소리를 들을 필요가 생겨 점차 가볍고 개방적인 칼시디안, 프리지안, 필로스 헬멧이 그 수요를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칼시디안 헬멧은 코 끝까지 가린 코린티안에 비해 콧등까지만 짧게 가리고 그 밖에 뺨 부분 가드를 보면 일체형이 아닙니다. 호날두가 떠오르지? 기원전 347년에 아테네로 흡수된 마케도니아 남동쪽의 칼시디아 지역에서 유래된 이 헬멧은 이후 로마군 장교하면 떠오르는 아틱 헬멧으로 진화합니다. 코가드가 아예 없어지고 칩가드를 올린 채 자주 착용되었습니다. 그리스 자체에서는 프리지안 헬멧만큼 많이 사용되지 않았지만 아틱 헬멧은 이탈리아 지역, 특히 로마에서 인기였습니다. 참고로 헬멧의 명칭은 편의상 나중에 명명된 것으로 많이 발견된 지역의 이름을 따긴 하는데 그 유래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트라시안 헬멧으로도 불리는 프리지안 헬멧은 공화정 시대의 로마에서도 사용됐지만 마케도니아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음표 모양 같기도 한 고개 숙인 뿔이 인상적입니다. 칩가드에 새겨진 수염 문양이 개성있네요. 챙이 살짝 있는 게 뚫린 귀 부분의 약점을 보완해 줄 것 같습니다. 필립 왕 시대 기병들이 착용했다는데 알렉산더 석관의 묘사를 보면 보병 역시 착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나톨리아 서쪽 프리지아 왕국을 유래로 추측하는데 프리지아 하면 마이다스 왕이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타 치시거나 음악 하시는 분들께는 프리지안 모드로 더 유명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개방형으로는 원뿔 형태의 필로스식 투구가 있습니다. 귀뿐 아니라 시야 확보, 기동성에 유리하겠지만 역시 코린티안 헬멧에 비해 초라해 보입니다. 전쟁이 잦아지니 생산량은 늘려야겠고 원가 절감의 냄새가 팍팍 나죠. 코린티안 헬멧은 유저의 머리 크기에 맞게 가공해야 착용할 수 있는 고급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개방형 헬멧들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코린티안 헬멧은 인기였습니다. 스파르타 전사의 상징 같은 헬멧일 뿐 아니라 특히 그리스 로마 신상에는 거의 이 헬멧이 표준처럼 사용됐습니다. 그 시점에서도 과거의 영광과 낭만, 고전적이고 강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제가 명예를 지켜드렸습니다. 이 부분 역시 묘하게 만달로리안 헬멧과 비슷한데 고대 타웅족 만달로리안의 헬멧을 기원으로 한다는 점과 그들의 헬멧은 단순히 보호구의 의미가 아니라 Have you ever removed your helmet? No, Has it ever been removed by others? never. This is the way. This is the way. 신조 그리고 그 시절 대세인 로마 트루퍼에게도 영향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코린토스는 기원전 146년 로마의 반란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주민들은 노예가 되고 멸망합니다. 이후 다른 그리스 도시들 역시 로마에 의해 황폐화되거나 속주가 되고 지식인들은 로마로 흡수됩니다. 이쯤에서 혹시 두상이 길어서 항상 헬멧을 쓴 묘사만 존재한다는 페리클레스를 아십니까? 두상이 진짜 길어서 코린티안 헬멧을 걸친 모습만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잘 어울리고 패셔너블합니다. 그래서인지 머리에 걸치는 게 당연한 스타일이 탄생합니다. 디자인이 완전 이질적이지 않습니까? 먼 미래에서 사용될 것 같기도 하고 고대스럽기도 합니다. 가뜩이나 개방된 부분이 적어 답답했는데 아이슬릿이나 노즈가드는 그냥 장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폴로 코린티안 헬멧은 크게 5가지 타입이 있는데 어떤 타입은 개구부가 아예 없고 절개 선만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형태로 진화했을까요? 아폴로 코린티안 헬멧은 이탈리아 남부 아플리아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측하는데 이탈로 코린티안이란 명칭 외 에트루스코 코린티안, 수도 코린티안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수도? 가짜란 뜻이죠. 이 괴상한 형태는 과거 호플리테스들이 이마에 걸치던 습관을 토대로 아예 모자처럼 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칩가드가 모자 챙 역할을 하고 별도의 진짜 칩가드를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식적 요소가 돼버린 아이슬릿 노즈가드 부분은 나름 머리에 열기를 식힐 수 있는 환풍구 역할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다만 코린티안 헬멧의 특징은 일체형이란 점인데 완전 하이브리드가 탄생한 셈입니다. 네로의 제단에 묘사된 로마 병사를 보면 확실히 아폴로 코린티안 헬멧을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조각을 보면 프라이토리안이 근위대 역시 아폴로 코린티안 헬멧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틱 스타일과의 경쟁에서 밀려서인지 1세기 이후엔 사용했던 흔적이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코린티안 헬멧의 명맥은
한참 시간이 흐른 뒤 15세기 밀라노 아머 세트 중 하나인 바르부타로 부활합니다. 역시나 이탈리아입니다. 문자 그대로 착용자의 수염이 보여 바르부타, 영어로 바버트란 이름이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이탈리아 지역에서 고대 유물 로마에 대한 관심도를 알 수 있죠. 확실한 T자 형태와 코를 보호하기 위한 Y자형 아치형 개구부가 있는데 뚫린 부분 끝을 접어 올려 살짝 돌출시켰습니다. 이건 헬멧에 맞고 미끄러진 무기로부터 얼굴이 긁히지 않게 배려한 거죠. 또 정수리 부분에 솟은 융기는 충격 분산 효과의 극대화, 최소한의 금속 사용으로 헬멧의 내구력을 높였습니다. 지난 시간 밀라노 대 독일 갑옷 시간에 잠깐 소개했었는데 밀라노 아머에는 조립형 폐쇄 아멧과 바르부타 이 두 가지가 많이 쓰였습니다. 노출된 곳이 거의 없는 아멧은 방어력에서 우수했지만 무거운 게 단점이었고 바르부타는 사실 이탈리아 외에선 인기가 없었습니다. 셀릿이 대세였죠. 아무래도 시류상 완전 방어를 추구하던 풀플레이트 아머 시절이 도래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해 개방된 T자 부분의 방어력을 보완하고 코린티안 헬멧의 약점이었던 청각, 시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면 여전히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만달로리안 헬멧의 기원 코린티안 헬멧이었습니다. 잠깐, 어쩌면 만달로리안 헬멧이 코린티안 헬멧의 기원일 수도 있습니다. 스타워즈는 사실 미래가 아니라 과거의 이야기죠. 오늘 영상은 이런 만달로리안 모자가 괜히 생긴 게 아니라고 짧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냉병기, 도검에 관련된 주제는 너무나 방대하고 다른 해석도 많아 쉽게 내용 풀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어퍼컬처였습니다. 어퍼컬처. 앞으로 컬처계의 강자를 찾는 여행은 계속됩니다.